테슬라가 미국 최대 리튬 정제소 가동 시작.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2026년 1월 15일, 그러니까 불과 5시간 전에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분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텍사스에 세운 리튬 정제소가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공장 하나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이 시설에 대해 두 가지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리튬 정제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리튬 정제소라는 겁니다. 같은 시설을 두고 두 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건 정말 자신감이 넘친다는 얘기겠죠. 테슬라가 새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시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원리로 리튬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장이 북미 대륙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스포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단단한 광석이에요. 리튬을 만들려면 이 스포듐인이라는 원석을 가공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간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정제를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했느냐? 이 스포듐인을 바로 배터리 등급의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중간 단계를 싹 다 건너뛰는 거예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근처에 있는 이 정제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일단 스포듐인을 가져오면요, 이걸 가마에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을 거치고요. 그 뒤에 알칼리 침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화학적으로 리튬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정제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마지막으로 결정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도 들어가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도 사용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이에요. 그럼 이 방식이 기존 방식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테슬라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공정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비용도 덜 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중간 단계를 여러 개 거쳐야 했던 걸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건 시간도 절약되고 사람도 덜 필요하고 당연히 돈도 덜 들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환경 문제 말이에요. 보통 리튬을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들이 꽤 위험한 물질들이 많거든요. 근데 테슬라 방식은 그런 유해한 부산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냐? 무수석고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영어로는 애니하이드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에 쓰이냐면요, 콘크리트 믹스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공장 직원이 직접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공장은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요, 유해한 부산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콘크리트 믹스에 사용되는 무수석고라는 부산물을 생산하죠. 쓰레기가 아니라 쓸모 있는 재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2023년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착공식을 한 거죠. 그런데 2025년에 벌써 통합 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파서 공장 짓고 기계 들여놓고 돌리기까지 2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테슬라가 쓴 전략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파당성 조사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 모든 걸 동시에 진행했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도 하면서 설계도 하면서 건설도 같이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압축해버리니까 이런 기술을 쓰는 정제소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6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완전히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했어요. 한 게시물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리튬 정제소가 이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 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리튬 정제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요. 이 시설이 매우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환경 문제에 민감한 요즘 시대에 아주 적절한 포인트를 짚은 거죠. 그럼 이게 테슬라한테 왜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좀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리튬을 정제하는 작업을 주로 외국에 의존했어요. 특히 중국이 리튬 정제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텍사스에 이렇게 대규모 리튬 정제소를 가동시키면서 외국 정제 능력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스로 리튬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랑 차량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도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차를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리튬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공급망이 훨씬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게다가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작업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정제소가 그런 노력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말이에요.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원재료부터 직접 확보하고, 정제하고, 배터리 만들고, 차량 생산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공급 차질 같은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는 텍사스 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산업시설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수송이라든지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스포드민 같은 광석을 배로 실어 나르기도 편하고 만들어진 리튬을 다른 테슬라 공장으로 보내기도 용이한 위치인 거죠. 이 정제소 영상을 보면요.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느껴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전기차 시대로 가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이 필요한데 그 리튬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에너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강조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공장 하나 돌린다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전기차 공급망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시작한 이 리튬 정제소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올게요. I love 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